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경매 진행 절차 9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경매가 어떻게 한 사이클을 도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회수 한번 올려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네, 이제 생긴 것까지 깠어요. 네, 물론 이렇게 안 생겼고요. 마스크 써서 그렇고,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앞으로 조회수 추이 봐서 얼굴을 한번 비춰보도 볼까도 생각 중인데, 네, 아무튼 썸네일 이렇게 한번 뽑아봤네요. 자, 오늘 경매, 이제 요즘에 경매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 준비했고요. 자, 우선은 경매는 제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나올 확률도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우선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물건.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모두 경매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봐야 되고요. 자, 이제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냐. 첫 번째는 이제 사이트, 법원 경매 홈, 그 다음에 온비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경매는 법원 경매 홈에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는 온비드란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미리 URL을 쳐놨고요.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원 경매 정보고요. 이렇게 시도별로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정보가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선은 뭐 기본적인 정보들을 살펴보셔야, 당연히 이 사이트도 무조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뭐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매입니다. 공매는 온비드란 사이트에서 진행하고요. 경매는 정보만 이 사이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정보만 이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정보뿐만 아니라 입찰까지, 한번 딴 거 볼까요? 입찰까지 이 사이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경매는 꼭 법원을 가셔야 되고, 온비드는 온라인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매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사이트, 공식 사이트는 이렇게 두 개다. 요건 경매, 요거는 공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료 사이트. 많은 분들이 이제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죠. 광고는 아니고, 여기 이제 유료 사이트에 가면은 제가 뭐 훨씬 더 편리하게 검색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리비라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출 정보, 그러니까 만약에 앞 경매에 나온 물건에 이제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근저당 담당자랑 통화한 내역들도 적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는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단점은 무엇이냐? 비싸죠. 네, 비싸기 때문에 처음 초보자분들이 유료 사이트를 결제까지 하시고 접근하시는 거는 제가 좀 제 생각에는 조금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괜히 이거 유료 결제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진입 장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무료 사이트. 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요즘에도 무료 사이트들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잠깐만. 네, 아이고 좀 헤맸습니다. 무료 사이트.
제가 추천하는 무료 사이트는 요 마당이란 사이트입니다. 마당. 아실에서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유료 사이트만큼 자세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정보들은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요 마당 사이트의 가장 좋은 점은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경매를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고요. 네. 저는 웬만한 정보는 이걸 통해서 거의 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없이 경매 입찰 잘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도인경매. 네. 요 사이트도 이제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부 서비스들은 유료가 있는데, 요 도인경매와 그 다음에 마당을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웬만한 물건들은 다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간단한 정보들 다 나와 있고, 여기는 사실 뭐 대단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마당과 두인 경매를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무료 사이트만으로도 경매를 접근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는 총 3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당연히 돈을 결제하시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초보분들이 새로 결제까지 하면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러면은 물건을 이제 어디에 물건이 나와 있는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무엇을 이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보시는 게 가장 좋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왜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정도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웬만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세도 어느 정도 아시고, 그래서 경매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내 동네부터 보시는 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과물량 지역은 피하자. 그러니까 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잘 알더라도 앞으로 뭐 입주 폭탄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결국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뭐 내가 실거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었던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싸게 산들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막 엄청난 물량이 떨어지는, 정말 물량 폭탄이 떨어지는 지역이면은 이거는 시세 제가 싸게 받는 가격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내 동네부터 보되 적어도 과물량 있는 지역은 피하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 둘씩 넓혀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매를 하시면 좋은 게 그 물건을 보시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지식과 지역에 대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역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더 좋은 매물들 그리고 좋은 그 가격이라는 거를 더 알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선은 내 지역부터 보되 그 영역을 넓혀 가시는 작업, 뭐 처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2번째는 뭐 우리 엄마 아빠 뭐 친구들이 사는 지역 해서 차근차근 넓혀 가시면 결국에는 전국을 다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 호재가 있다면 굿이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이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경매를 접근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싸게 사고요. 이왕 사는 거 더 좋은 지역에 사면은 좋겠죠. 그래서 호재가 있다면 굿인데, 사실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든 호재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있다면 굿이고, 뭐 가장 대표적인 호재라고 하면 저는 이제 GTX를 꼽는데, GTX A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정말 눈앞에 이제 다가온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물건들을 또 한번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고, 물건 보는 사이트는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들은 그렇게 산정을 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도 넓어지면 더 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검색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그냥 아파트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아파트밖에 안 해서 못해서 뭐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는 아직은 없지만, 아파트만큼 제 생각에는 좋고 안전하고 잘 거래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개별성이 강한 빌라, 뭐 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엔 조금 어려우신 것 같고, 아파트는 이제 규격화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향후에 이제 어떻게 입주 물량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에 대한 정보도 아파트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 가장 쉽고, 굳이 뭐 다른 상품을 뭐 하시면 좋겠지만 처음부터는 좀 무리신 것 같고 아파트로 입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건과 그 지역을 이제 보시는 거를 설정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되고, 자,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호갱노노입니다. 호갱노노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실거래가를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실거래가 사이트 한번 볼까요? 네, 호갱노노. 이렇게 실거래가가 정말 잘 기록이 되고, 좋은 거는 이렇게 매전갭들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월세 가격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호갱노노를 통해서 우선은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가격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실. 네, 아실도 호갱노노랑 거의 비슷한 사이트인데, 아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호갱노노로 맨 처음에 입문을 해서 호갱노노가 편한데, 아실만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실도 굉장히 좋아요. 아실 한번 보시면, 아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 메뉴들, 요런 것들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데,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경매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2단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호갱노노랑 똑같아요. 호갱노노랑 똑같은데, 이 호갱노노랑 다르게, 호갱노노는 층까지만 나오죠. 층까지만 나오는데, 이 아실 같은 경우에는 동이 표시가 됩니다. 동.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뭐 숲이 나온다든지, 혹은 뭐 상가가 접근되어 있든지, 뷰가 나오는 동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호갱노로를 통해서는 동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층에 대한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 동에 대한 향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아실 같은 경우에 동까지 표시가 돼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호수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와요. 물론 이거는 100% 신뢰하셔야 되는 자료는 아니에요. 그냥 얘들도, 이쪽도 자체적인 분석 시스템 툴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자료긴 한데, 이 호수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 호수가 이제 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매도까지 했고, 어떤 거래가 이 호실에 히스토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실을 활용하시면 이런 정보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 표시, 그래서 정확한 동에 대한 시세까지 분석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실도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지인, 요거는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최초로 요 팁 푸는 것 같아요. 부동산 지인은 매물 상세 분석이 됩니다. 매물 상세 분석.
아까 우리 그 실거래가는 호객론으로 심플하게 보고, 그 다음에 동별, 그리고 그 호실마다 세부 분석, 아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지는 지금 현재 네이버나 그 호가상 올라와 있는 매물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아주 잘 활용하는 팁인데, 네, 이렇게 아파트 분석에 대해서 지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이 아파트 목록이 나옵니다. 장안타운 건영 아파트라는 거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26평이 지금 경매에 나왔다 하시면, 그 다음에 요 평형을 누른 다음에 여기 실거래 정보에 들어갑니다. 실거래 정보. 그러면은 실거래 정보는 우리가 앞에서 아실과 호객론을 통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보실 필요가 없고, 자, 이 그래프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는 기록이 되죠. 실거래는 기록이 되는데 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호가, 그러니까 올라와 있던 매물의 히스토리는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의 히스토리를 보여줘요. 물론 이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보여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매물의 호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 히스토리 그래프를 보실 수 있죠. 보시면은 2021년까지 급등을 하다가 21년까지 오르다가 이제 22년 말부터 이제 저렴한 매물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그 네이버,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겠죠. 내가 거래를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26평이 10억에 거래된 물건이 있었다.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다가 요게 쏙 사라지면 뒤늦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저희는 그게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은 일일이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여기 뭐 매물이 어떻게 거래가 되나요? 물어봤을 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그 중개사님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매물과 지금 여기 그래프 상에 있는 매물과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장안타운 건영. 그냥 단순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호가들이 있는데, 이 호가에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와 지금 부동산 지인에 남아있는 이 흔적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지금 호가가 아직 남아있는 매물과 여기 상에서 사라진 매물을 분류해낼 수가 있겠죠. 일일이 매칭을 하면은. 근데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실거래가 됐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매를 내렸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매매가 많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부동산에 일일이 전화하지 않고도 요 매칭 작업을 통해서 이 부동산에 지금 거래가 일어난 건지, 그리고 아직 실거래 등록이 되지 않은 매물에 대한 흔적을 이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러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냥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지 이런 작업을 왜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작업을 왜 하냐면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경매권을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요,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야멸차게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전화를 끊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근데 그분들을 탓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은 어찌됐든 본인의 시간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건데, 경매에 대한 물건을 물어보는 사람은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야멸차게 대하는 그 소장님들도 보면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당해보시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다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가끔은 물어보는데, 보통은 요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을 괴롭히지 않고 시간을 뺏지 않으면서 제가 정말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이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면서 이 호가에 대한 히스토리를 찾아가면은, 부동산에 아직 실거래가 등록이 돼 있지는 않지만 실거래가 이루어진 그 가격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 지인 사이트의 요 매물 분석도 꼭 활용하시면, 굳이 현장에 나가서 소장님들하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분석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그 실거래가 된 가격을 미리 등록 전에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세대수가 뭐 얼마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금방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방 찾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15억 매물이 이게 살아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혹시 요 매물에 대한 히스토리 알고 계시냐 했을 때, 가끔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거래했는데 이거 뭐 내가 15억에 팔았어 하면은, 만약에 시세조사 이게 실거래가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나만 이 아파트에 15억에 거래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조금 더 공격적인 가격을 입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동산 지인의 아파트 세부 정보,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세 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있었던 거래 혹은 그동안 있었던 매물에 대한 것이고, 이제 결국에는 호가를 봐야 됩니다.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시면 되세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호가 192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호가가 지금 얼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실거래가는 지금 이 아파트 경우에 14억이죠. 14억인데 지금 호가는 11억 5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실거래가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호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 네이버를 통해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이따가도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전화를 직접 해보시는 방법도 있죠, 부동산에. 그리고 또 경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안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고, 특히 특정 단지가 경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특정 평형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전화를 받으시면 그 소장님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야멸차게 또 대답하면은 그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받아요. 저만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사위는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소장님들한테는 연락을 정말 웬만하면 안 하고요. 정말 특이한 경우, 혹은 뭐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혹은 그 지역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과다하게 몰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만 부동산에 전화를 하지, 저는 요런 손품을 통해서, 요 3개 사이트 손품을 통해, 4개 사이트 손품을 통해서 시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손품 분석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 정보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웬만큼의 시세는 다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전화임장. 전화임장. 직접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임장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수요자인 척 해라, 뭐 매도자인 척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은 추천을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면 이제 결국 거짓말하고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어때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뭐 항상 인생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래 못 하더라고요. 오래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또 들키면 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네. 그냥 만약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손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제 뭐 정 헷갈리는 부분들, 정 아리까리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전화 드려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죄송한데 경매건으로 전화 드렸다 하면은, 그냥 뭐 상대하기 싫다고 하는 분들 있고, 끊으려는 분들 그냥 바로 끊어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친절한 사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친절한 사장님들하고 좀 이야기하면은 저도 거짓말 안 하고, 그분들도 뭐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게 영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장착된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또 낙찰 받으면 꼭 물건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정석은 그렇습니다. 이게 매수자인 척, 실수요인 척 해서 매수 호가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인 척 해서 매도하는 사람한테는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이야기하는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손품을 통해서 분석한 부분을 합쳐서 이제 시세 조사를 하고요. 어찌됐든 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화를 되도록 안 하고, 요즘에 사이트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이제 매물이 있고 없고 사라지고 존재하고 이것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은 거의 웬만하면 시세가 다 잡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동산 전화는 이제 뭐 손님이 계시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정도 좀 여쭤보고, 또 그 매물이 사라진 매물이 있으면 선생님 그거 혹시 매물 사라졌는데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는 자주 안 하지만 전화를 하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가격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우선이고, 제가 얼마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가 우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품을 통해서 웬만큼 호가를 분석하고 시세를 조사한 다음에 전화 임장을 통해서 그냥 내가 분석한 내용을 확인 정도 받는다 라고 여쭤보면 되고, 그리고 또 영 딴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여기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사이트들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여쭤보시면, 또 뭐 그냥 얼버무리는 소장님도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동별이라든지 혹은 그 지역의 그 아파트마다의 개별성,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또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세 조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저도 참 부동산하고 거의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이긴 한데, 전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돈 벌려면 그 정도 안면 몰수는 하시되, 대신 너무 막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자라는 게 제 주의입니다. 저도 뭐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속여가지고 정말 정석대로 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자, 세 번째 임장입니다. 임장. 네. 부동산 직접 방문. 네. 그렇게 해서 전화를 드린 부동산들 좀 저한테 호의적인 부동산들 위주로 해서 직접 방문하고 얼굴 뵈면서 또 말씀 나누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방문해서 현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쭤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실물 느낌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가보셔가지고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보시면 이제 집 내부를 못 보는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바깥에서 샤시 부분,
그리고 문 앞에 그 카드키 있잖아요. 카드키. 네, 도어락이 교체되어 있는지 여부.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집이 어느 정도 수리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팁이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이제 직접 밟아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몸으로 느껴보셔서 좀 받는 느낌들, 이런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장 부분. 그리고 부동산 가서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제 아직 실거래가 등록되기 전에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들한테 뭐 박스라도 그 음료수 박스라도 한 박스씩 받치면서 뭐 좀 그런 내용들 여쭤보면 가끔 그런 정보를 쓱 흘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그런 정보를 쓱 흘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정보를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훨씬 더 경매 입찰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남들보다도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정석은 그렇습니다. 배를 누르고 들어가 봐라. 그리고 내부 상태를, 인테리어 상태를 봐야 내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 그 말씀 맞죠. 왜냐면은 이제 또 제가 배를 누르고 들어가서 내부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보면은 또 남들보다도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가격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되게 죄송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 근데 내가 정말 타이트하게 한번 경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그게 뭐 적성에 맞는다, 또 그렇게 잘 들어가셔가지고 잘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뭐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바깥에 샤시 그래서 유추하고, 도어락을 통해서 유추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기부 등본에 이분이 언제 이 집을 매수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유출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월세 거래가 일어났다. 월세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수리를 다 해주죠. 그래서 월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월세 거래나 또 전세 거래가, 이것도 꿀팁인데, 그 집이 전세를 유독 잘 받은 집들이 있어요. 우리 그 아시를 통해서 우리 히스토리를 볼 수 있죠. 아시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 유독 전세 가격을 잘 받은 집이 있으면 이게 그 시세보다도 훨씬 더 받다는 얘기는 내부를 수리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유출을 하시면 굳이 뭐 그 점유자분이건, 그러니까 체납을 하셔가지고 집이 넘어가시는 분이던 임차인 분이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배를 누르고 집을 보러 들어오겠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정석이긴 하나, 저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다른 방법으로 유출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기록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그냥 수리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입찰을 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입찰에 들어가도 뭐 가격을 제가 워낙 낮게 쓰기 때문에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은 땡큐고, 제가 그리고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 나는 올 수리를 생각했는데 수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거기는 더 많은 추가적인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임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가 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 임장까지 우선 말씀을 드렸고,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2부를 잠깐 끊고요.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영상이 좋았고 2부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2부에도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꿀팁들, 제가 지금 1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썰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2부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